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년 세액공제 받는 400만원씩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고요. 매월 34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매달 적립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3개월간 올해 수익률을 살펴보면 10월 일지를 쓴 2020년 10월 23일에는 전세계 증시가 3월 팬데믹의 최하를 기록한 후 8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건전한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요. 개인연금 계좌도 8월에 고점을 찍고 9월과 10월 수익률이 하락해서 10월 일지를 쓴 10월 23일에는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1%를 기록하게 됐고요. 투자 원금은 적립식 원금인데 3,099만원,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31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는 투자 손익과 투자 수익률은 올해 수익률을 얘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누적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조정이 있은 후에 11월 달에는 급격한 반등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자산배분 계좌의 9월, 10월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화가 됐는데요. 11월 일지를 쓴 2020년 11월 23일에는 투자 수익률이 전달 대비 2.6% 늘어나서 올해 수익률 1.6%, 투자 손익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 올해 52만원이 플러스 됐었고요. 12월 일지를 쓰는 2020년 12월 18일에는 상승폭을 더 키워서 적립식 투자원금 3,129만원에 올해의 투자 손익 116만원을 기록해서 올해 투자 수익률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자산현황 그래프로 알아보면 납입 원금은 34만원씩 일정하게 적립하다 보니 1차 함수로 기록이 돼 있고 올해 초에는 3천만원이 안 되는 납입 원금이었는데 지금은 3,300만원이 넘죠. 올해에만 400만원을 납입해서 그런 거고요. 파란색 선이 납입 원금, 빨간색이 누적 수익인데 납입 원금 위쪽에 있는 부분은 수익이 난 부분이고 아래쪽으로 떨어진 건 손해가 난 부분이고요. 2020년 1월서부터 누적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20년 3월에 팬데믹 위기가 있었죠. 그때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개인연금 자산은 마이너스 7% 정도로 맞긴 했지만 손해가 나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손실을 만회를 하다가 6월서부터 다시 수익으로 반전이 돼서 7월과 8월에 수익을 거둔 다음에 9월과 10월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11월과 12월에 다시 플러스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노란색 선은 개인연금 계좌의 누적 수익률을 선그래프로 표시한 건데 오른쪽이 기준이고 100 이하가 손해, 100 이상이 이득이겠죠. 1월 1일에 100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3.7이고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었고 이번에 조정이 있었던 9월과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플러스 3.7%로 올라왔고요. 시작은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을 앞으로 쭉 할 거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올해 수익률이 되는 거고 내년에 2021년에는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을 기록할 거예요. 2020년 12월 일지 12월 18일 기준으로 투자원금은 3,329만원, 전달 대비 26만원이 늘었는데요. 원래 매월 34만원씩 적립하는데 이번 달은 26만원 한 이유가 34만원씩 12번을 적립을 하면 408만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400만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고 저는 400만원 이상 입금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12월달 기준으로는 400만원 딱 맞추기 위해서 26만원만 추가 불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 세액공제 납입액은 400만원이 된 거고 투자 수익은 올해 투자 수익 116만원 수익이 나서 전달 대비 64만원이 올랐고 총 자산은 3,446만원 가지고 있고 전달 대비 90만원이 오른 상황이고요. 올해 수익률인 누적 수익률은 3.7%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연금 계좌 수익 2020년 12월달 정리해보면 현재 평가액 3,446만원, 전달 대비 90만원 늘었고 2020년의 연수익은 3.72%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익금으로는 116만원, 작년엔 2019년에는 연수익률이 11.7%를 기록했었고 수익금은 279만원이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못 미치는데 올해가 2주 정도 남아있어요. 2주 후에는 조금 수익률이 오르길 기대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는 개인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초반에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3월 팬데믹 위기가 오기 전에 개인연금 계좌에는 미국채가 없었어요.
한국 국고채밖에 없었는데 그게 3월 위기 때 위험자산의 해칭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때 수익을 많이 까먹은 게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채를 넣긴 했지만 타이밍상으로 늦었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위기가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수익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채를 투자하고 있고요. 이번 달 적립액은 26만원으로 연 400만원을 채운 거고요. 2020년 장기투자계좌의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장기투자계좌는 개인연금 계좌, 그리고 개인연금 이외에 국내 ETF, 해외 ETF, KRX금, 그리고 SLV 은을 투자하는 장기투자계좌가 따로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제가 은퇴 후 연금으로 찾았을 셀프연금이라 부르고 있는데,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계좌별로 수익률을 적어봤는데, 먼저 개인연금 계좌 아까 보신 것처럼 투자손익 116만원, 투자수익률은 올해 3.7%고요. 투자원금은 적립식으로 계산돼서 현재 금액보다는 작게 나와요. 장기투자계좌는 투자원금이 4,400만원, 투자손익은 451만원으로 투자수익률은 10.2% 기록하고 있고, 개인연금 계좌와 장기투자계좌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이 똑같고요. 똑같이 동적 자산 배분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초반에 3월 위기 때 개인연금 계좌에 미국채가 없었던 점이랑, 장기투자계좌에는 그때 미국 장기채 TLT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아예 안 났었어요. 3월 위기 때 장기투자 계좌가 손해가 없었던 거에 비해 개인연금 계좌는 그때 마이너스 7% 정도 손해가 났죠.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낸 것 같고, 그리고 KRX 금이 2번 장기투자 계좌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1번 개인연금 계좌에는 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금이 올해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1번과 2번을 더한 게 셀프연금인데 투자원금은 7,500만원, 투자손익은 568만원으로 올해 투자수익률은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셀프연금 투자수익률을 작년에도 기록하고 작년에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그때는 투자수익률이 13%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7.5% 기록하고 있고,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험자산은 2% 늘려서 59% 가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은 2% 낮춰서 41% 가지고 있어요. 위험자산은 60을 맞추고 싶었는데 이번 달도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바람에 늘리는 비중을 줄여서 2%만 늘렸고요.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이 이번 12월 FOMC에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험자산을 최대 65% 정도 생각 중인데, 무리해서 높이진 않을 거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많이 높일 생각이에요.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오르면 안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려도 1%씩 올릴 것 같고요. 최대 65% 정도 현재 입장에서 생각 중이고, 위험자산은 중국 주식의 비중을 좀 증가시켰어요. 중국 주식이 그 사이 위험자산의 5%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10% 정도로 5% 늘렸고, 리츠 ETF에서 5%를 빼서 중국 주식인 CSI 300을 매수했고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는 현재 개인연금 계좌에서 할 수 있는 리츠 ETF 중에서 쓸만한 ETF예요. 근데 합성이라는 게 조금 걸림돌이긴 하죠. 수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해외 리츠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데, 리츠를 저는 10%씩 보유를 하고 싶긴 했어요. 위험자산에서. 근데 중국 주식 비중 증가로 현재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의 자산 현황, 구체적인 종목을 제 홈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대로 옮겨서 정리한 건데요. 위험자산은 59%, 안전자산은 41%인데 위험자산 59%는 주식일 텐데 10분의 1로 나눠서 한 종목을 보통 사요. 그래서 이번 리밸런싱 때 5.9%로 한 종목당 맞춘 거고요. 2.95%는 뭐냐면 딱 10종목이 아니고 10%씩 주식을 나눠 가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조금 나눠서 보유하고 싶은 거는 5%씩 보유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선진국 지수 중에 일본 니케이가 있고, 그리고 신흥국 지수 중에서는 중국 지수와 라틴, 인도 지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반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은 41% 했는데 여기서 채권은 31%고요.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을 하고 있고, 해외 채권 ETF로 따지면 IEF에 해당되죠. 그리고 현금은 10%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금은 안전자산에 넣은 개념으로 안전자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현금을 10%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은 90%에서 나눠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계산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안전자산에서 꼭 채권으로만 전부 다 하는 것보다 현금이 있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 12월과 11월, 10월에 수치를 보면 전달 대비 증가한 건 빨간색을 표시했고, 원래 처음에는 5.9%로 리밸런싱 했다 했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타이거 200의 경우 5.8%로 조금 낮아졌죠. 이런 거는 리밸런싱 하고 나서 일지를 쓰는 날이 며칠 지났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좀 떨어진 거고요. 여기 타이거 라틴 35는 2.95%로 리밸런싱 했는데 2.99%가 됐죠. 이거는 며칠 사이에 조금 오른 거예요. 이 표에서는 구체적인 종목명과 보유 수량, 현재가, 평균 매입가, 매입 금액, 평가 금액, 평가손익, 손익률이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거의 손해가 없죠. 그리고 전달 대비 수익률이 많이 늘어났고, 미국채 10년 선물은 손해가 조금 커졌지만 이게 전달 대비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주식이 비중이 더 많잖아요. 현재 채권보다 2배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 주식들의 상승률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계좌를 합산하면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미국채 10년 선물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해칭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국내 지수형 ETF 타이거 200은 16%대 수익률 거두고 있고 28만원 수익. 신흥국 지수 타이거 라틴 35는 전달 대비 반등을 많이 했더라고요. 8.6%의 수익률. 수익금은 82,000원.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5.5%,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5만원인데, 지금 중국 주식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랑 타이거 차이나 CSI 300으로 요 두 가지가 합쳐서 10%를 보유하고 있어요. 5%, 5%씩. 처음에는 아예 심플하게 타이거 차이나 300으로 10%를 구성하고 차이나 항생 25를 정리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타이거 차이나 CSI 300 지수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테크 기업이 빠져 있거든요. 중국의 테크 기업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는 또 홍콩에 테크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중국 본토랑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률도 최근에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일지를 쓰고 있는 12월 18일 며칠 전에 차이나 항생 지수에서 테크 지수만 뺀 ETF들이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ETF로 차후에 종목 변경을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손해가 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달에는 종목 변경하지 않았고, 손해가 거의 없어지거나 플러스가 전환되면은 그때 가서 종목 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항상 수익이 좋았는데 50% 정도 기록하고 있고, 아리랑 고배당주도 지금은 플러스죠. 플러스 8% 15만원 정도 이득이고, 이번에 비중을 줄인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그래도 플러스 5% 수익에서 이익 실현하고 비중을 줄였죠. 절반으로 줄였고 현재 54,000원 이익.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은 이번 달에 편입했는데 며칠 안에 또 2%가 올라서 2만원 수익이 바로 났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도 10%나 이제 수익이 났네요. 플러스 92,000원.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 일본 지수인데 21%. 수익이 좀 높죠. 평가손익 18만원이고, 제가 항상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타이거 일본 니케이인데요. 미국 지수를 제외하면 일본 지수가 그 다음으로 수익이 좋았다고 할 정도로 수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유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거든요.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 유럽의 배당 지수만 모은 건데 마이너스 0.1%, 거의 본전이죠. 타이거 선진국 MSCI 월드는 미국 65%, 선진국 35%인데 여기 일본이 8% 있고 그래요. 16% 정도 수익, 수익금은 28만원, 유일한 안전자산인 미국채 10년 선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0만원에 손해나고 있고, 아마도 올해 1월달부터 보유했다면 지금 플러스일 텐데 3월 위기 이후에 종목 교체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6월과 7월까지는 플러스 8%까지 올라가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왔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몬 가치주는 이것도 편입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플러스 14% 올랐고 26만원 수익. 킨덱스 미국 S&P 500도 편입한 지 3-4달밖에 안 됐죠. 1.8% 수익이고 수익금으로는 37,000원이에요. 킨덱스 미국 S&P 500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지금 약간 시동을 걸고 앞으로 조금 캐치업해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위험자산 주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위에가 리츠. 리츠는 위험자산도 아니고 안전자산도 아닌데 저는 위험자산 쪽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밑에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은 안전자산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국내 주식형 ETF 타이거 200은 두 주를 팔아서 이익 실현했겠죠. 54주 가지고 있고, 국내 배당 ETF 아리랑 고배당주는 두 주를 사서 187주, 미국 지수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두 주를 사서 33주를 보유 중이고요. 미국 지수 ETF 킨덱스 미국 S&P 500은 11주를 사서 196주, 미국 가치주 ETF 킨덱스 미국 와이드몹 가치주는 4주를 사서 148주, 선진국 ETF인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6주를 사서 126주, 선진국에 해당되는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는 2주를 사서 60주, 유럽 배당 ETF인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5주를 사서 189주, 전달까지는 중국은 그냥 신흥국이 하나로만 생각했었고, 중국의 투자 비중이 낮은 만큼 국내 주식에 투자 비중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지수 ETF를 조금 더 편입하게 돼서 전체 위험자산의 10% 정도를 중국을 투자하게 됐어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91주를 새로 매수했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는 4주를 사서 62주를 보유 중이고요. 나중에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은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 정도로 바꿀 예정이고, 중국은 이렇게 두 종목으로 5% 5%씩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신흥국 지수인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한 주를 사서 73주, 신흥국 지수인 타이거 라틴 35는 35주를 팔아서 313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 팔았는데 수익이 난 만큼 이익 실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종목 교체 때문에 절반으로 줄이게 돼서 75주 팔아서 82주 보유 중, 안전자산이죠.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은 20주를 팔아서 919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종목 교체를 했기 때문에 매수 매도 금액이 좀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로 옮긴 만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순매수 순매도 금액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기간 매수 금액은 157만원 정도 매수했고, 12월 달에 매도 금액은 134만원 매도, 이익 실현한 거는 총 손익 금액은 매도한 거에서 합산된 게 이익이란 소리죠. 타이거 200에서 이익 실현했을 거고, 라틴 35 이익 실현, MSCI 리츠도 이익 실현했을 거고요.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은 손절을 하게 됐겠죠. 떨어진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손해가 확정됐겠죠. 그거 다 합산하니까 결론적으로는 플러스다. 플러스 36,800원 이번 달에 수익 실현했고, 매도 금액 134만원 대비 36,000원이 2.8%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MTS에 기록된 거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개인연금 12월달 투자일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020년이 마감되고 있는데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개인연금 계좌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0년이 마감되면 개인연금 계좌를 비롯해서 전체 계좌들의 올해 수익을 리뷰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연말 연초에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